오늘 화성학 수업 첫 시간인데요. 올해 이제 좀 다르게 작년부터 수업 자료를 나눠드렸었는데 분량이 사실 너무 많고 선생님들 자료 정리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올해 이렇게 교재로 묶었어요. 그래서 교재로 묶어서 음악이라고 핑크색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교재를 한 페이지 넘겨서 선생님들 목차를 잠깐 한번 보세요. 목차를 처음에 보시면 그 화성학 선행학습 테스트 과제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지라고 한 페이지, 그죠? 절반 정도 되어 있고, 그 뒤에 화성학 선행학습 테스트 과제 이렇게 답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화성학 수업을 할 때 일반적인 화성학 강의랑 가장 일단 다른 부분이 그 1페이지에 선생님들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목차 첫 번째 페이지에 선행학습 테스트 과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별도로 만든 화성학 학습지예요. 그래서 제가 JAP 학습지라고 부르는데 제 이름 이니셜을 따서 JAP 학습지라고 부르는데,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수학 연산에 계속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학습지, 재능 땡땡땡, 구몬 땡땡땡, 이런 거, 그죠? 이런 일종의 연산 학습지를 다 하셨었잖아요. 그게 모토가 개념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계산을 못하면 수학을 할 수 없다, 이거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반대되게 싸울 때는 개념을 모르면 계산을 할 수 있어도 일단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내가 개념을 알고 있다면 그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노량진에 와서 제일 놀란 부분이, 화성학을 어떻게 2달 안에 다 강의를 해야 되지? 그러면 제가 입에 모터 달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쫙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아까 시청청 수업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이게 몸으로 체득되고 본인이 반응을 하실 수 있는 상태까지 이끄는 게 수업 목표이기 때문에 2달 안에 이 화성학을 다 한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게 몸으로 체득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일종의 교재들도 다 사용을 해봤고, 그다음에 한 권의 교재로는 부족해서 이제 교재 몇 권을 다 묶어서 사용을 해봤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매년 하는 수업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저는 매년 동일한 수업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진행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일종의 이 학습지는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이제 내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첫 번째 도달된 게 선생님들이 머릿속으로 개념은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게 화성을 계산을 한다거나 악보에서 금방 적용을 해서, 특히 이제 어떤 단답식으로 물어보는 화성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걸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애써 생각해서 답을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솔샵 시랜데 솔을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연속되다 보니 결국은 오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일종의 학습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 페이지는 선생님들 거의, 그러니까 저랑 같이 초반에는 이제 화성학을 잘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꼼꼼히 푸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거를 빨리 푸셔서, 제가 이제 개념을 나가는 동안 빨리 푸셔서 이제 같이 이 일종의 연산의 속도를 높여놓는 게, 그래서 제가 앞서 시창창음 수업할 때도 선생님들한테 음정 계산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계산적인 부분을 먼저 빠르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이어지냐면,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같은 거 하실 때 사실은 이제 상반기에 보통은 화성학을 끝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올해는 지금 1, 2, 3, 4월을 하고 거의 끝내는 상황인데, 일단 암기하는 화성학을 하시게 되면 일정 기간에 공백기가 있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어쨌건 화성학이라는 거는 1차적으로 시험 치시는 순간까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써 배운 거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 지니고 있어야지 굉장히 편한 부분이고, 선생님들이 이게 나중에 학교 가서 수업을 하시거나 뭘 하실 때 사실 계속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암기로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개념만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굉장히 이게 빨리 휘발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미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 할 때는
그냥 개념만 하신 분들은 그때 이미 가장 빠르게 휘발되는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 테스트나 그 과제를 통해서 같이 이제 저랑 지속적으로 화성학을 하셨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반이나 문제풀이반이 갔을 때 아, 내가 문제를 그래도 풀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를 가장 기존의 어떤 화성학 수업과의 차이라고 일단 가장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테스트 문제는 선생님들이 이거는 제가 그냥 복사를 해두셨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하반기나 이쯤 됐을 때 근데 이제 박선 선생님 클래스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문제를 계속 내드려요. 그러니까 요 JAP 학습지하고 그다음에 분석해야 되는 문제를 계속 내드리긴 한데 사이사이에 내가 이게 어떤 계산력이나 이런 개념에 대한 부분이 약간 떨어졌다고라는 생각이 드시면 요 가지고 계신 거를 미리 복사를 해놓으셨다가 사실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해서 푸셔도 이거는 크게 거의 더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이게 계속 푸신다고 답을 절대 외우실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일단 잘 활용을 하셔서 짧게는 시험 때까지, 그 다음에 길게는 시험 끝나고도 일단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화성학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화성학 수업을 하면서 응용반주 부분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창청음할 때도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응용반주라는 거는 2차 관문에 있는 시험이고, 응용반주라는 시험 자체가 사실은 화성학 수업인 거고요. 화성학 시험인 거고, 화성학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뭐 소프라노 문제, 베이스 문제, 내성 배성 문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에 해당될까요? 소프라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멜로디를 보고 화성을 선택해서 진행을 만들어서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건데, 그래서 결국은 화성학 시험을 실기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 2차에서 시험을 치게 되는 거고, 선생님들 학교 가시면 이게 반주하는 게 제일 가장 많이 필요하시게 돼요. 학생들이랑 수업을 진행을 하시려면. 그래서 제 수업은 좀 다르게 화성학을 하면서 끊임없이 진행이 돼서 굉장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작곡 전공인 분들도 화성학을 할 때 소프라노 문제를 제일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을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 개념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악보를 봤을 때 제가 시창청음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화성 진행을 계속 생각하면서 악보를 볼 수 있는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머릿속의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릴 거고, 그에 대한 어떤 예비 연습들이 테스트 문제나 과제 문제에 모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목차에 일단 기본적으로 비하성음하고 전조라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악곡 분석에 보시면 브루크밀러, 슈만 어린이 전경 어린이 앨범, 그 다음에 악곡 분석에서 교과서 악곡 중에 한국 가곡, 그 다음에 서양 가곡, 그 다음에 밑에 형식 분석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화성학을 일단 기본반, 심화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 기본반 수업을 하게 되더라도 선생님들이 그냥 소위 예를 들어서 물어보시는 증류화음까지는 다 나가요. 전조까지도 다 나갈 거예요. 형식 부분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느냐, 깊이 들어가지 않느냐의 부분인데, 사실 심화반을 화성학을 개강을 하더라도 심화반에 오시는 부분들도 앞에 개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개념은 알고 있지만 첫 페이지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어떤 학습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속도나 어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원점인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화반을 시작하더라도 일단은 화성은 전체적으로 기능 화성을 다 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들어갈 거고, 이제 선생님들 기출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일단 푸는 시간이 심화반에 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기본반에서 왜 이렇게 악보가 많으냐, 그리고 왜 제가 이제 시중 교재를 쓰지 않느냐. 일반적인 화성학 책들을 출판되어 있는 화성학 책들은 제가 이제 거의 다 본 상태예요. 다 본 상태인데, 음악 역사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악곡들은 사실은 굉장히 모든 책마다 뭐라 해야 되지?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유명한 작곡가는 정해져 있고, 그죠? 그 작곡가의 대표적인 곡이 정해져 있고, 근데 그런 작곡가들의 교향곡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곡들이 있겠지만, 어쨌건 우리가 인용해서 뭔가를 분석하고 시험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 교향곡의 악보를 그대로 내기는 사실 조금 힘든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런 교향곡 정도는 피아노로 다시 이제 편곡을 해서 내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이제 경우를 제외하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곡들을 보셨을 때 대부분 유명한 성악곡이 굉장히 많고요. 그죠? 그다음에 기악곡이라도 우리가 흔히 잘 알만한 그 곡들의 대부분 이제 가사를 붙여서 교과서에 실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가곡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 몇 년 전에는 제가 이제 시중에 있는 화성학 교재들을 발췌를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다 복사를 해서 내드리거나 다시 악보 작업을 해서 내드려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악보를 지켜보다 보니 그 주요 화성학 책들에 나와 있는 주요 악곡들이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시험 치셨던 2017년도는 사실은 화성 문제가 굉장히 작았고,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높지 않은 상태였고요. 근데 그 전년도에는 이제 약간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 형식 문제를 아예 서술형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화성학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올해 지금 아마 화성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정도의 문제 수준이면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을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의 문제 수준이면 또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화성학 문제도 그렇고 대입법 문제도 그렇고 이론 문제도 그렇고 뭐 어떤 과목을 망라하고 사실은 난이도가 좀 계속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응용반주와 연결해서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화성학은 일정 고지에는 오르셔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결국은 분석을 할 때 형식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시중 화성학 교재에는 어쩔 수 없이 부분을 발췌해서 그래서 그 부분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속화음을 배우면 그 부속화음에 대해서 예가 나와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단락을 정리하는 데는 조금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형식인데 형식까지 넘어가게 되려면 사실 악보 전체를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악보를 보는 데 있어서 어차피 봐야 되는 악보를 그래서 화성을 분석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미주알, 고주알, 깨알같이 화성을 다 분석을 하라고는 저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안 드려요. 일단 그게 너무 시간적인 부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낭만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비화성이나 불협화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화성학에서 책에서 배운 지식으로 분석을 하는 데는 대부분은 한계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그러니까 일종의 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험에서 차라리 물어보는 건 굉장히 명확한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악보에서 가장 중요 포인트를 찍어서 보고 그 다음에 분석까지 가급적이면 제가 연결해서 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화성학 교재를 만들 때 일단 필요한 악보들은 모두 다 전곡을 실었어요. 그래서 브루크 밀러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뭐 주사마음, 부사마음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배우실 때 가장 기본적인 악보예요. 종지의 예와 사륙하음의 예와 그다음에 뭐 나란한 조의 전조의 예라든지 그다음에 부속하음과 부감하음의 예를 정말 심플하게 음악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듣기 좋은 상태에서 간결하게 넣어놓은 게 브루크 밀러예요. 그래서 최소한 1번부터 5번 정도까지는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루크 밀러 악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슈만의 어린이 정경하고 어린이 앨범이라는 악보 시리즈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곡에 보면 한 20곡 정도 이렇게 돼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어떤 낭만주의 화성학, 특히 반응계적인 화성학을 굉장히 간결한 형식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슈만의 이 두 가지의 악보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시다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제시해 놓은 한 7곡 정도는 이렇게 악보 보시면 이게 영어로 제목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거라고 사실은 그냥 아실 만한 곡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교과서의 곡 중에 어떤 예제곡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적으로 일단 분석을 하려고 악보를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수록된 곡들 중에 한국 가곡들이 있고 서양 가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곡은 중요한 곡들은, 그러니까 흔히 이제 선생님들이 정반주로 하시는 곡들이죠. 그죠? 정반주로 연습을 하는 주요한 곡들이 있는데, 한국 가곡은 어떤 곡의 형식이나 조성 구조의 포맷이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곡을 정확하게 딱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을 하시고 나서 적용을 시키다 보면 이게 다 이런 경우구나라고 사실 좀 맞아떨어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한국 가곡은 지금 분량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서양악곡으로 가시면 서양악곡 쭉 적어놓은 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사실 이 곡들이 굉장히 주요한 곡들이고 일단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모든 곡을 실지는 않고 일단 일부분을 실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사실은 모든 예들이 조금씩 달라요. 서양 악곡에서는 작곡가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게 시대가 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낭만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서양 음악사를 하시면 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낭만까지 올 때 음악사적인 바로크부터 시작해서 그 차이나 이런 부분도 다 배우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길기 때문에 작곡가들마다 쓰이는 화성 특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계셔야지 사실 응용반주에도 적응을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 악곡에 지금 분량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형식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악보에는 지금 제가 모든 악보를 실어놓지 못했는데, 여기서 지금 대부분의 악곡들은 선생님들이 교과서 이렇게 분석하실 때 보시면 거기 예제로 나와 있는 곡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예제로 들었던 이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가 분석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 교과서 보시면 그게 앞에 8마디만 맨날 보시잖아요. 교과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악장의 예, 2악장의 예, 3악장의 예 이렇게 하면 앞에 8마디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험 문제가 화성학적으로 나올 때는 사실은 그게 악장을 사실 발췌해서 그래서 저번에 하이든 소나타가 악장을 발췌해서 그 형식을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8마디만 보게 되면 사실 이 이후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8마디 현상은 항상 어디로도 가냐면 응용 반주를 할 때도 선생님들이 앞에 4마디에서 8마디 나세요. 이제 교과서에서. 왜냐면 악곡을 계속 외우시잖아요. 그런데 8마디가 지나가면 그 이후는 모르는 곡이 되는 거예요. 앞에만 외우셔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음악을 들으실 때, 처음에 들으실 때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일단 약간 그 곡의 전곡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까 시창할 때도 강조를 드렸고 화성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공부를 하려면 사실 선생님들 나중에 뭐 교과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교육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 나중에 막 논문 같은 것도 결국은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대한 양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그 공부에 대해서 깊이 때문에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화성학 같은 경우도 악곡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냥 제가 단편적으로 뭐 교과서에 예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하고 짚고 넘어가게 되면 이 악곡의 진짜 특성을 모르신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응용반주 같은 경우는 뭐 세레나데 같은 경우는 일단 전곡을 다 그 전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교과서마다 조금 발췌해서 실어놓은 부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포커스는 제가 거의 악보를 다 가지고 와서 일단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악보에 대해서 곡을 분석을 하실 때 이게 양이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 앞서 당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좀 깊이 있는 공부를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지만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일단은 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선생님들 첫 페이지에 일단 펼쳐볼게요. 첫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거기에 굉장히 미주알 고주알 막 중얼 적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첫 페이지 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펼치셨어요? 1페이지 펼치셨어요? 화성학 수업을 하는데 제가 오늘 뭐 주사마음, 부사마음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 화성학 교재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대부분은 이제 딱 주사마음, 부사마음, 그죠? 그 다음에 뭐 진행 이렇게 쭉쭉쭉쭉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개념 설명은 사실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역으로 그런 어떤 화성들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주사마음이 뭔지 알고 있는데 악보를 봤는데 주사마음을 찾지 못하면 그 주사마음은 그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왠지 악보를 봤는데 개념은 잘 모르겠으나 이게 주사마음처럼 느껴지는 것이요라고 되는 게 훨씬 더 음악하시는 입장에서는 편하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먼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화성학 선행학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선행학습 되어 있는 부분은 시창창음 수업 들으시는 부분은 그 부분하고도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선행학습은 풀어드리지는 않을 텐데 선생님들이 이걸 이제 집에서 최대한 이제 저희 다음 주까지 하기 전에 일주일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매일 학습지 하듯이 일단은 매일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정말 친절하게 장삼도, 도, 미, 오음弦 2개로 이어짐, 피아노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2개 있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가끔은 근데 선생님들이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냥 잊고 계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친절하게 다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단삼도는 미소를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레파를 기준으로 하셔도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미소리 됐건 레파가 됐건 일단은 검은 건반이 하나 빠져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피아노 건반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흔들릴 것 같으면 어떻게 계속 도미와 미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문제가, 자, 미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단삼도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럼 단삼도라고 돼 있으면 요 밑에 기준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얘는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가 단삼도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이게 숙제를 하시는 방법도 동일한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방법으로 그 방법대로 계속 스스로 환기시키면서 숙제를 하시면 나중에 일정 시간이 흘렀을 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설명을 선생님들 거의 굳이 다 아실 만한 걸 다시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어요. 자, 일단 단삼도를 만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 미에서 부터 그죠? 그냥 3도, 미파솔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무조건 음표, 그러니까 숫자 3도라고 되어 있으면 그 3도에 해당되는 음을 무조건 적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다 계산을 해서 적으시려면 나중에 임시표가 많이 붙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이렇게 3도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생각하시라고 아까 레파는 검은 건반이 하나 빠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솔도 검은 건반이 하나 빠져 있어서 모두 단삼도예요 이렇게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얘가 지금 미솔이 굉장히 기본적인 단계죠. 그러면 내가 기준에 미솔이 뭐였어요? 아까 단삼도라는 기준이 있었죠. 그쵸? 그러면 그 기준에 대입해서 내가 그러면 얘를 더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키지 않아도 돼요? 변화시키지 않으셔도 되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게 정말 음정을 지금 나는 굉장히 음정을 잘 모르는 상태다라고 생각이 드셔도 웬만큼 문제를 지금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게, 잠시만요. 자, 일단 피아노 건반이 없으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피아노 건반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늘 깜빡했어요. 그래서 오늘만 이 피아노 건반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기준을 예시를 드렸던 게 미, 솔까지 이렇게 보면 중간에 검은 건반 빠져 있죠. 그쵸? 그래서 미, 솔은 무조건 몇 도라고요? 미와 솔은 단삼도예요. 이게 내가 가지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장삼도는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도부터 해서 미까지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빠진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하고 미 사이에 뭐가 되냐면 장삼도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음정을 물어볼 때마다 자꾸 생각이 안 나시면 요쪽을 보시면서 자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다음에 지금 장삼도를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장삼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버렸네. 일단 미부터 3도 위에 음부터 쌓아야 되고요. 그쵸? 그러면 이게 미솔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미솔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여기 미솔은 지금 단삼도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장삼도를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밑에 있는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저기 솔 있던 게 오른쪽으로 샵으로 올라가야지 간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샵을 붙여서 장삼도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지금 웬만해서는 두 개가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줄도 보시면 솔이 돼 있고 장삼도 만들어라, 단삼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솔로부터 시작해서 장삼도를 만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먼저 3도 위로 쌓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솔시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이게 어떤 기준이나 맞아떨어지는지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도미랑 맞아떨어져요? 미솔이랑 맞아떨어져요? 솔시라는 내가 건반을 생각을 하면 도미랑 맞아떨어지죠. 그러면 장삼도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장삼도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에서 더 이상 움직일 건 없죠. 그렇죠? 근데 내가 단삼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솔시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요만큼의 간격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럼 이 솔시는 앞에 도미 기준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가 지금 장삼도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자, 그럼 이거 단삼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솔 기준은 가만히 있고 시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내려와야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을 플랫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하실 때 지금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음정 계산이 빨리빨리 되지 않으시더라도 기준으로 어떤 음들을 제시해 놓고 하나씩만 약간 변화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지금 1번부터 쭉 풀 수 있게 일단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은 그 첫 번째 음정 문제를 꼭 풀어 오시고요. 그래서 지금 선행학습 처음에 보시면 제가 3도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3도 계산만 선생님들이 빨리 하시면 오늘 제가 만약에 작정을 하면 거의 부강까지도 진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도 계산을 최대한 빨리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아래 제시된 의미에 장3도 더하기 단3도 해서 뭐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마음 만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밑에가 장3도고 음이 두 개가 쌓이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음이 두 개가 나오게 되면 두 개가 나오면 그거는 음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 개가 쌓이면 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세 개가 쌓일 때 화음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음이 쌓였다고 생각할 때 밑에가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장3도로 돼 있고 그 다음 위에가 단3도로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장사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장사마음을 만들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도는 너무 스킵하고요. 파샵부터 나와 있어요. 자, 파샵부터 돼 있고 문제가 장삼화음을 만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은 자, 화음이라는 건 음이 몇 개란 얘기예요? 3개란 얘기죠. 근데 그게 다 몇 도씩 쌓인다고요? 무조건 3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쌓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냥 파라는 몇 도예요? 장3이죠. 그냥 파라는 도미하고 똑같아요. 저기 칠판에 피아노 걸 보시면. 그러면 얘가 지금 샵이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장사마음이라는 거는 선생님들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밑에가 장3도, 위에가 단3도. 이거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내가 장3도를 만들어야 되면 그냥 파하고 라는 기본적으로 장3도가 되죠. 그쵸? 근데 여기가 지금 F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파샵이 붙었으니까 라도 어떻게? 라샵이 붙어야 되죠. 자, 여기서 지금 파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파라 요렇게만 선생님들한테 생각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요 상태에서 도미와 미솔 중에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가 어떻게 돼 있어요? 파샵으로 올라가 있죠. 그쵸? 그러면 얘가 요만큼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똑같은 음정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그 당부 드리는 게 프리스쿨 때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피아노를 보고 혹은 피아노 그림을 보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정확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건반 계속 보면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라가 어떻게 돼요? 라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단3도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헷갈린다 싶으시면 일단은 샵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뭐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라도를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라하고 이 뒤에 있는 지금 건반까지 가면 라도 이 상태예요. 자, 중간에 검은 건반 하나 빠져 있어요. 얘는 뭐랑 동일해요? 단3도 밑소리랑 동일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음정이 뭐예요? 조기 지금. 단3도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라 도일 때 단3도인데 자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샵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샵을 올려서 단3도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자, 그러면 이걸 하면서 계속 거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장사마음이라는 거는 밑에가 장3도고 위에가 단3도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지금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정 계산하면서 오류가 없으려면 일단 임시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본을 계속 비교를 하셔가지고 피아노 건반을 보고 같이 이동을 해야 될 거는 같이 이동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정 계산을 하셔야지 계속 이게 피아노 속에 그 건반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집에서 하실 경우엔 피아노 앞에서 앉아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피아노 연주를 할 때도 이게 임시표가 붙게 되면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적응을 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임시표 붙으면 보통 임시표를 무시하실 경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요 건반으로 계속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창 수업으로 연결을 하면 제가 파샵 드렸어요. 그죠? 그럼 파샵, 라샵, 도샵 불러보세요. 이 소리인 거죠. 파샵, 라샵, 도샵 이 소리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필요한 게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그 세븐을 붙여서 속칠합을 만들게 돼요. 그거 할 때 이 소리가 제일 필요하게
제일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서 만약에 하실 경우에 내가 이 음정을 찾았어. 그러면 파샵, 라샵, 도샵 이렇게 해가지고 시창까지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하면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선행학습 문제 푸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자, 화성 진행은 기본적으로 1도, 4도, 5도, 1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C 메이저 기본 주 3화음의 구성음은 아래와 같습니다. 1도 도미솔, 4도 파라도, 5도 솔시레. 아래 멜로디의 주요 3화음의 하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표시하시오. 선택한 화성으로 반주 연습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해놨죠. 이 부분들이 전부 응용 반주 하시는데 대한 그 기본적인 워밍업 연습이에요. 자, 이걸 하실 때,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이저 스케일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메이저 스케일에서.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조표가 하나도 붙지 않는 도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케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불러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이 상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우리가 지금 조표가 아무것도 붙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느낌이 나는 게 뭐라고요? 메이저예요. 그쵸? 메이저고, 그 다음에 장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제시된 음들을 기준으로, 그죠? 우리는 화음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화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음이 몇 개 쌓이는 게 화음이라고 그랬어요? 3개. 몇 도씩 쌓인다고요? 3도씩.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모든 화음이 다 3도씩 쌓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제가 쌓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3도 위로 칸은 칸대로 줄은 줄대로 이렇게 쌓으시면 돼요. 자, 이게 쌓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이렇게 쌓고 나면 화음의 성질이 달라지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화음이 될까요? 장사마음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거 장사마음을 다 쓰기가 되게 힘든데 일단 여기만 쓸게요. 장사마음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파라 불러보세요.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자, 미부터 불러보세요.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파. 선생님들 파라 하려면 이렇게 띄워야지 소리 나죠. 그쵸? 지금 밥 먹고 쭉 들어 계시기 때문에요. 띄워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지금 부르다 보니 자, 여기도 장사마음, 여기도 장삼 화음이 됐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어두워요 했던 애들 모두 단사마음이에요. 일단 시간 관계상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솔시레. 시작. 이렇게 돼요. 밝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라도미.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안 적은 거는 전부 다 단사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레파 낮춰줘요? 높여줘요? 시작. 다시. 지금 이제 단사마음 만들던 끼가 남아 있어가지고 시 너무 높아요. 시 파란 하늘 파란 하늘 불러보세요. 시작. 파란 하늘 꿈이 이거예요. 자, 파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파란 하늘 그치?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다시 이제 시부터 단삼도 그 다음에 또 단삼도 이 소리예요. 우리가 불러요. 그러면 지금 불러보시면 굉장히 다른 소리야라는 거 느껴지세요? 그죠? 그러면 시에서 레까지 우리 아까 뭐 불렀어요? 파란 하늘 꿍 이렇게 불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위엔 또 파란 하늘 꿍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얘네가 결국 음정이 뭐예요? 단삼도가 쌓여서 음정이 단삼도가 쌓여서 이 화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감사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 굉장히 다른 거 하나 나왔어요. 그쵸? 요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밝아요 했던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쵸? 밝아요. 그 다음에 밝아요.
자, 그러면 이 밝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어두워서 다 단사마음이에요. 제가 안 적었는데,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메이저 스케일을 하다 보니 화음의 성질이 몇 개가 나왔어요, 지금. 장사마음 하나, 그렇죠. 단사마음 하나, 감사마음. 일단 여기 지금 너무 빠지면 그러니까 하나 써놓을게요. 3개의 화음의 성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을 하다 보면 3종류의 어떤 화음의 성질이 나오게 되고, 마이너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가 되면 선생님들이 복잡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메이저를 할 때 지금 이렇게 해서 장사마음 만들려고 하는데, 자, 근데 하다 보니 지금 제가 밝아요라고 해놓은 부분을 이제 우리가 화성학은 로마자로 표기합니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입을 하시면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장사마음이 나왔어요. 그쵸? 일단 이쪽에 적을게요. 자, 장사마음이 나왔어요. 장사마음이 나오면 일단 우리가 분석기호를 적을 때 로마자로, 대문자로 적어야 될까요? 소문자로 적어야 될까요? 대문자. 그래서 오늘 요거는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코드 네임으로 가면 메이저 코드가 될까요? 마이너 코드가 될까요? 메이저 코드가 되죠. 그죠? 여기까지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사마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분석 기호를 적으실 때 뭘로 적으셔야 돼요? 소문자로 적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코드 네임으로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하다 보니 시레파가 감사마음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감사마음은 기본적으로 단삼도 단삼도니까 뭐가 변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종의. 단사마음이 변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단사마음은 단삼도 더하기 장삼도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밑에 있는 화음이 더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장사마음은 밑에가 장삼도, 단삼도였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적인 음정은 똑같고 밑에가 지금 장이냐 단이냐에 따라서 장사마음, 단사마음이 가려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시레파를 찾다 보니 감사마음은 음정 구조가 어떻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단삼도 더하기 단삼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장삼도 있는 게 사실 거의 하나 줄어든 거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화성학 기호에서 기본적으로 소문자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될까요? 대문자에 변화를 줘야 될까요? 소문자에 변화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쓰고 여기다가 뭘 해야 될까요? 동그라미를 붙여요.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실용음악에서 코드 네임을 적을 때요.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실용음악은 약간 코드를 표기할 때 연주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디미니시. 우리 감사마음 그 음정을 디미니시라 그러죠. 그래서 약자로 DIM이라고 적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을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남은 게 뭐예요? 장단, 증 남았죠. 그쵸? 자, 그러면 증은 제가 어디다 써야 될까요? 장사마음 위에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 증사마음이에요. 음정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밑에가 장삼도고 그 다음에 위에도 이게 늘어난 장삼도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대문자에 적을까요? 소문자에 적을까요? 대문자에 적어. 선생님들이 제가 프리스쿨 할 때 그 다음에 대문자에 어떻게 늘어났다고 더하기를 적어요. 그래서 화성학 제가 웬만큼에서 거의 외우라는 거 얘기 안 드리는데 몇몇 개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자꾸 화성 풀 때마다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적어 놓으셔야 되는 개념이 이거예요. 이거고. 자, 그러면 대문자에 더하기로 표시해야 되고요. 이거 지금 코드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그먼트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AUG라고 적어 놓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 정리가 되면 한 방에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까지 일단 정리를 해서, 그러면 제가 분석 기호를 적을 때 이거를 감안해서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장 편하게 하려면 C 메이저에서 지금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모두 다 장사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뭘로 적어야 돼요? 대문자로 적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자 1도도 대문자, 4도도 대문자, 5도도 대문자. 그쵸? 그 다음에
원리로 따지자면 이렇게 해서 메이저 스케일을 모두 다 적다 보면 1도, 4도, 5도가 뭘로 나온다고요? 모두 다 장사마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1도, 4도, 5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요 사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줄여서 주사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자,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주가 아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마음이 되겠죠. 예전에 화성학 교재들이 일본 그 교재들을 다 번역을 하다 보니 일종의 한자?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이긴 해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다 뭐가 된다고요? 부사마음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머지를 적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적어놓지 않은 부분은 모두 다 단사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문자, 소문자 중에 뭘로 적을까요? 소문자로 적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도도 소문자, 3도도 소문자, 그 다음에 6도도 소문자, 그죠? 그 다음에 7도는 감사마음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요? 소문자를 적고 뭐 해주면 돼요? 동그라미 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오늘 꼭 알아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문자, 대문자라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제가 모두 다 저렇게 적을 텐데 제가 적을 때마다 저게 왜 저렇게 적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 중얼중얼 해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렇게 매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만 안 나와 있어요? 장단증감 중에 지금? 증사마음만 안 나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일단 3번을 하다가 제가 4번으로 건너뛰었는데, 자, 4번을 지금 스케일을 기보하세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 오ным, 반음. 우리 음악책에 매일 음악 연습 1권, 2권, 3권, 4권, 5권 바이엘 할 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는 반음을 일단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보다 스케일은 내가 사실 부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비어있는 자리에 지금 사실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적으시면서 지금 그 위에 사마음을 쌓으시면 여기 지금 분석 기호를 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요게 메이저고 메이저에서는 몇 도가 주사마음으로 나온다고요? 1도, 4도, 5도가 주사마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분석을 할 때도 그렇고 먼저 주사마음으로 중심축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응용 반주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심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3번 문제에서 화성을 기본적으로 진행은 1도, 4도, 5도, 1도와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음악이 흐르는 우리가 익숙한 음악적인 진행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드릴 때 선생님들한테 보통 뭐에 비유를 하자면 오늘 이렇게 칠판이 굉장히 부족해. 여기 쓰면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 끝이라도 가야 되겠네. 이 의자가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굉장히 선정적인데 일단 괜찮아요? 너무 선정적인데 자 그러면 이게 손이에요? 제 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그림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손가락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최고 높은 데는 어디예요? 세 번째 손가락이 있는 데죠. 여기가 최고봉이에요. 시작은 여기로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음악의 시작은 대부분 뭐예요? 1도에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음악의 최고 정점은 뭘까요? 5도예요. 앞으로 제가 묻는 질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도예요 하면 80%는 다 맞아요. 그래서 최고 정점은 무조건 5도예요. 음악이 클라이박스를 향해 간다. 그럼 이걸 5도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도와 5도를 가기 전에 내가 하나 거쳐갈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4도예요.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가겠죠. 이게 화성학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악의 모든 화성 진행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1도, 4도, 5도 그러면 시 하면 그 쓸데없는 유머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하면 베토벤이 벌떡 일어나서 도를 친다는 그런 쓸데없는 유머. 그게 왜 나온 걸까요? 솔시레 시 5도를 계속했어. 그럼 그 뒤에 뭐를 누르고 싶어요? 1도를 누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5도 이후에 종지가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음악이 1도로 되면 끝나는 거고요. 5도가 되면 음악이 지속돼서 또 계속 도는 거예요. 이 사이클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3페이지에 적어놓은 게 음악의 기본적인 화성 진행은 1도에서 4도에서 5도에서 내가 음악을 끝내려면 어디로 가요? 1도로 나와야지 그게 끝내지겠죠. 그러면
그걸 종지와 연관을 시켜서 얘기하면 그게 무슨 종지가 될까요? 5도에서 1도로 음악이 딱 끝났어. 그럼 이건 무슨 종지가 돼요? 정종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코랄 악보 보고도 종지, 반종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슈만의 예를 들어서 소나타 보고도 종지, 반종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뭐 모차르트 소나타를 보고는 당연히, 왜냐하면 소나타라는 거는 모두 형식이 종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종지를 악보에서 분석적으로도 일단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플하게는 어떤 내가 멜로디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들으실 때마다 다 저거는 종지야, 저거는 반종지야, 이 생각을 거의 하시면서 들어도 될 정도로 그래서 사실 이게 정종지가 딱 됐을 때 쾌감이 최대가 제가 보기에는 베토벤의 교향곡인 것 같거든요. 끝날 때 5도를 베토벤 분석해 보시면 한 5도를 20마디쯤 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뒤에 1도를 한번 딱 하고 나면 그 끝날 때 시원함이랑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일단 정종지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악에서 찾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멜로디가, 자, 처음에 미미솔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부를게요. 시작. 자, 그러면 음악이 어디서 살짝 멈추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틀려도 돼요. 파파 레 하고 멈추고 숨 쉬고 싶죠. 그쵸? 그러면 이 자리가 대부분 뭐예요? 반종지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성음을 봤더니 보세요. 레 어디에 해당되는 음이에요? 솔시레 5도에 해당되는 음이죠.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자, 파파레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5도의 구성음이 들어있는 자리를 찾으면 사실은 모두 다 종지와 연관이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미미도도, 이거는 누가 봐도 몇 도 구성음이에요? 도미솔 1도 구성음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미미도도 1도. 그 다음에 레시는 어디에 있어요? 5도에 있죠. 그 다음에 레, 시, 도 이러면 음악이 딱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도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도. 자,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 도가 1도의 도도 있고요. 어디에 도도 있어요? 4도의 도도 있어요. 제가 프리스쿨 할 때도 이 얘기했고 이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자, 미미 솔솔 파파레 미미 도도 레시 도, 이 느낌 맞아요? 안 맞죠? 지금 이게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 느낌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도가 나오면 1도 아니고 4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음악적으로 우리가 들어보면 레시도 1도의 도가 와야 된다는 사실 느낌이 들어야 하는 게, 그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게 반주를 잘할 수 있는 길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성학을 이론적으로 그러면 따지자면, 자, 맨 밑에 있는 화성학 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맨 밑에 있는 거 뭐라 그래요? 근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삼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5번째 있다고 오음이에요. 그래서 화음이 더 붙어도 사실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3도, 5도 이렇게 숫자 세서 그냥 3, 3씩 계속 더해서 3, 5, 7, 9, 12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재즈에는 텐션이 어디까지 갈까요? 3, 5, 7, 9, 11, 13까지 가요. 그래서 플랫 13, 플랫 9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쵸? 그게 13까지 비화성음이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통 화성학은 약간 다르긴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7까지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용어를 정리하면 근음, 삼음, 오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근음은 어떨까요? 중요하겠죠. 얘의 중요성은 이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삼음은 어떻게 돼요? 이 화성의 색깔을 정리해요. 우리가 지금, 자, 선생님들한테 제가 장사마음 만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도, 이렇게 부르실 거죠. 자, 이제 단사마음 만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밝어. 그쵸? 여기만 들어도, 어두워.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도가 성질을 결정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솔을 있으면, 더 들리지만, 이렇게 해서 솔을 빼고, 이것만 친다고 밝기가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서 솔 빼고 이렇게 친다고 어두운 게 안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음은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어떻게 돼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복과 생략의 규칙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막 중복과 생략의 규칙을 외우는 표도 막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그 표로 외우시지 마시고 이게 머리로 이해를 하시라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치라음하고요. 이런 중복과 생략이 다 겹치게 되면 나중에 멘붕이 와서 계속 똑같은 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음은 어떻게 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그 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사마음을 만들었죠. 근데 하필 옛날에 합창을 시작할 때 몇 명이 시작했어요? 4명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화성학의 이 문제의 시발단이죠. 시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넷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음을, 치라음을 쓰면 하나씩 공평하게 가겠는데 음이 3개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화성하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사성풀이라든지 이걸 굳이 중복과 생략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사성으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화성학이 노래 합창인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음을 하나 더 써야 돼 말아야 되는 그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근음은 중요하니까 더 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없으면 뿌리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삼음은 이렇게 결정짓는 애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얘가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파탄나요. 그죠? 너무 튀는 사람들이 둘이 있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중복도 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오음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쵸? 그래서 중복을 해도 상관없고 생략을 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근음은 중요하니까 그 화성의 이 코드의 기본을 이루는 거니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개가 있어도 되고 근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삼음은 화성의 색깔을 결정해. 화음의 색깔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있어야 되지만 2개가 있는 건 안 되고 그렇죠? 없는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음은 있으나 마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있으나 마나기 때문에 얘가 중복을 해도 상관없고 생략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규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임용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재작년에 선생님들 골탕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풀어도 보기 5개 중에 답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2개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되게 들여다봤는데 이게 결국은 악보가 동일해요. 가장 음악적으로 잘된 악보를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 예시는 뭐였냐면 저희가 지금 풀었던 것처럼 민미 쏠쏠 파파레 민미 도도레 시도 이런 멜로디가 나왔어요. 이 멜로디에 가장 적합한 화성을 붙인 악보를 찾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게 일단은 첫 번째는 화성이 아까처럼 1도를 써야 되느냐 4도를 써야 되냐 5도를 써야 되냐 화성 진행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자, 그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서 보기를 5개 중에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2개가 남았어요. 이 2개가 남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 정답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게 이제 피아노 악보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사성처럼 이렇게 화음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복과 생략의 규칙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사마음인데 삼음이 중복되거나 하면 그게 더 나쁜 소리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걸로 판가름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거 중복과 생략의 규칙에 대해서 쓰는 문제는 사실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사성풀이를 굉장히 목숨 걸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성풀이를 저는 응용반주와 연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화성을 선택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키지 선생님들이 웬만해서는 임용문제 사성을 다 채우시는 문제는 거의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사성풀이는 작곡가 전공생들도 화성학을 하면서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용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은 조금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이렇게 막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느 정도는, 그리고 사성풀이는 화성학이 전체가 다 쌓이고 나고, 그 화성학 그 응용반주에 대한 개념이 쌓여서 내가 화성을 정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푸셔야지 그게 금방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사성풀이 해보신 경험 있죠? 그 안 된다는 많은 말과 규칙에 쌓여서 내가 어느 한음도 적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음만 적어놓으면 다 음복이라 그러고 병행이라 그러고 8도 이상 띄었다 그러고 중복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엄청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임용에서는 제가 아까 예시를 든 그
기출 문제처럼 그렇게 고차원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단은 나중에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너무 선생님들한테 이제 너무 지금 목숨을 거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근음이 중요하다, 삼음이 중요하다, 이게 왜 제가 근음이 자꾸 중요해요, 그 코드의 기본을 이루는 의미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코드 네임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부속이나 부감할 때, 중복 생략할 때도 다 이 규칙이 이제 계속 쌓여서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걸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베이스가 뭘로 돼 있어요? 근음 도로 돼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코드 네임으로 가게 되면 이 베이스 이름을 바로 그냥 코드로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가 영어로 C잖아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장사마음이냐 단사마음이냐 성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뭐라는 결론이 났어요? 장사마음이란 결론이 나왔죠. 그럼 뭐라고 붙여야 된다고요? 메이저. 그쵸? 그러면 이거는 코드 네임이 뭐가 될까요? C 메이저가 돼야 돼요. 가끔 코드 네임도 외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그먼트 디미니시 막 세븐, 그죠? 플랫, 마이너 메이저 세븐, 이렇게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엄청 혼란이 오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코드 네임은 어떻게? 밑에 있는 베이스를 기준으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막 자리 바꿈이라는 거 배워요. 근데 코드에서는 자리 바꿈이란 개념이 없어요. 베이스가 바뀐 걸 그냥 적어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사마음의 형태로, 기본적인 형태로 3도 3도씩 쌓였을 때 요 상태가 그냥 코드 네임으로 연결되는 상태야라고 생각하시고, 베이스를 보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베이스가 레니까 D죠. 근데 이게 장사마음이었어요? 단사마음이었어요? 단사마음이었죠. 그러면 D하고 뭐라고 붙이면 돼요? 마이너. 그러니까 선생님들 코드 네임을 틀리는 이유는 화음의 성질을 빨리 못 찾아서 거의 10중 8구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베이스가 미니까 E고, 그 다음 메이저 마이너 중에 뭐예요? 단사마음이니까 마이너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F고 메이저, G니까 메이저, 라니까 A고 단사마음이니까 마이너. 그 다음에 이거는 C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B인데 뭐라고 할까요? 저기 지금 적어놓은 게 디미니시라고 적었죠. 그래서 여기 C 메이저 스케일을 보시면서 그냥 이거 되게 4마음부터 출발하시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더 여기서 이제 오늘 똑같이 이 한 줄짜리 문제를 하는데 4번에 있는 한 줄짜리 문제를 하는데 내가 더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선생님들 뭐 하시면 돼요? C 메이저, 그쵸? 지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나서 갑자기 너무 많은 걸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딱 요까지 했기 때문에 요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베이스 기준으로 D라고 적어놓고 이게 단삼 화음이었지 라고 생각해서 마이너. 그래서 사실은 더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거 단사마음이고 이거 장사마음이고 또 계산하셔야 돼요. 하셔야지 정말 계산이 금방 늘거든요. 근데 일단 요거는 지금 너무 시간이 드니까 요렇게 화음을 찾아서 이렇게 코드를 쓰는 훈련을 하시면 나중에 세븐이나 아니면 마이너 메이저 이런 거 세븐 가셨을 때 금방 적응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가 민미 쏠쏠 파파레 민미 도도 레시도, 자, 그럼 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동일한 도라는 음들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하는 방법은 1도 4도 5도 1도, 우리는 이게 무조건 그냥 진리인 거예요.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음악이 복잡해지면 이 진리를 벗어난다고는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화음을 지금 넣으라는 게, 그럼 민미 쏠쏠을 1도 넣으실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파는 몇 도 넣을까요? 4도, 레는 5도, 그다음 민미도는 1도, 5도는 레, 시, 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이게 몇 도인지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눈으로 악보를 보시면서 이론적으로 1도, 5도, 4도, 5도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음 때문에 좀 내가 헷갈리는 게 있으면 진행은 1도에서 4도에서 5도로 한다 그랬어 라는 생각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반주를 1도, 4도, 5도 베이스 왼손을 넣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행학습은 요 포맷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되는 조성이 페이지 선생님들 이렇게 얼핏 넘겨보시면 G 메이저 나와 있고, 그죠? 그래서 스케일에 대해서 G 메이저 적으세요 하면 문제도 G 메이저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F 메이저 적으세요 하면 문제도 F 메이저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선행학습이 어디까지 있냐면 6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수업을 하고 나면 가급적이면 집에 가셔서 빠른 속도로 푸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